네, 안녕하세요. 창풀 사주 칼럼의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팔자 센 세종대왕은 스승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며칠 전에 그 나란 말씀이라고 하는 영화를 혼자 보고 왔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세종대왕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사주학적으로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재미삼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역사적 인물들 중에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스승보다도 더 위대하게 그렇게 인물이 되는 경우들도 많지만, 반대로다가 딱히 내세울 만한 그런 스승이 없음에도 어떻게 보면 혼자서 스스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대한 인물 중에도 팔자가 약한 사람이 50%라면 팔자가 강한 사람이 50%일 테니까요. 좋은 스승에게 배우지 못한다면 좋은 스승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게 팔자 센 사람들의 숙명이라고 한다면, 그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스승이란 과연 누가 될까요? 아마도 바로 책일 겁니다. 팔자 센 사람에게 있어서 스승이나 친구나 동료는 결국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려서부터 그 스승을 찾아서 그 책에 파묻혀 산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종대왕이라고 하면 어려서부터 부모의 총애를 받고 별 탈 없이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라고 간혹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아시겠지만 세종대왕 시대를 보통 우리는 태평성대 그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고려가 멸망을 하고 조선을 건국한 지 얼마 안 되었을 시기, 할아버지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했다는 건 그만큼 고려가 썩어 있었고, 썩어 있었다는 거는 백성들이 그만큼 살기 힘들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그런 시기였던 거죠. 나라가 바뀌었지만 사실 백성은 고려 백성에서 조선 백성으로 넘어갔다고 명칭만 바뀐 거지 똑같이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SNS나 인터넷 그런 건 차지해 두고 전화나 편지나 정보가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나라가 바뀐 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로 알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그저 자기들은 고려든 조선이든 그거 모르고 그냥 힘들게 계속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나라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만큼 아직 백성들은 너무 힘이 든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구가 침범을 자꾸 하니까 대마도를 정벌하고, 그때만 해도 왜구들이 통일이 안 된 시절이었기 때문에 힘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나란 말씀이라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일본 사신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대국을 섬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임진왜란 전만 해도 그 일본은 전국시대였기 때문에 힘이 통일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적질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으로다가 계속 양민들한테 해적질을 하다 보니까 세종대왕 때는 그렇게 대마도를 정벌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했었던 겁니다. 여진족이 북쪽에서는 자꾸 백성들을 괴롭히다 보니까 김종서를 보내가지고 사군 육진을 설치를 합니다. 농작물 생산이 시원치 않다 보니까,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의 절기를 알기 위해서 천문을 연구하고요, 농사직서를 만들어 가지고 농사 짓는 방법과 그 시기를 연구를 하고요, 그렇게 만든 연구 논문을 책으로 엮어 가지고 또 배포를 하고, 또 궁극에 이르러서는 백성의 무지를 일깨우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 그 하나하나에는 치열한 고뇌를 동반한 장애물들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태평성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한 사람이지 그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은 팔자 센 어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첫째 형 양녕대군은 어려서부터 굉장한 왕과 가족들의 총애를 받았던 것에 비해서 세종대왕은 아버지 태종한테 뚱뚱하고 편식만 즐겨하는 그런 못난 아들도 대접을 받았었어요. 영화에서도 사실 고기 반찬이 없으면은 밥을 안 드실 정도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편식을 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식하고 뚱뚱한 몸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가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비춰 봤을 때 어려서부터도 태종 그 이방원한테 많은 좀 꾸지람을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실제 양회를 받아가지고 왕위에 올랐어도 아버지에게 컨펌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떤 조그만 거 하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배짱과 포부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왕권을 잡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 숙부들과의 그런 피비린내는 전쟁과도 같은 과정도 겪었고요. 그의 어머니 또한 영모로 몰려가지고 외할아버지와 외숙부들이 본인이 왕자리가 보장된 입장에 있었음에도 다 처형이 되고 어머니까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그 패비가 되냐 마냐 뭐 그런 상황까지 겪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에게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을 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팔자 센 사람들이 보통 그렇듯이 초년 고생을 지나서 부모가 죽고 나서부터 진정으로 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팔자 센 자식에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빨리 죽는 거라고 얘기를 했던 어느 철학자의 얘기처럼 세종대왕은 태종이 죽고 나서부터 맹렬히 백성들을 위한 연구를 거듭해서 계속하게 되었고요. 정책을 개발하고 법제를 바꾸는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한 거였죠. 어려서부터 스승을 가질 수 없었던 세종은 스스로 배움을 찾기 시작했고요. 물론 왕을 가르치는 그 스승은 따로 있었지만 제가 얘기하는 스승은 그렇게 명목상 스승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본인이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책이라는 스승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스스로를 성찰을 했으며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생각하고 그것을 평생을 걸쳐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가 태어난 날을 스승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5월 15일 세종탄신일. 정작 자신에게는 스승이 없었지만 평생 자신이 백성을 위해 살아온 삶을 토대로 우리 민족의 스승으로 살다 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팔자가 세게 태어났다면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없을 테니까 없는 스승 쥐어짜가지고 일부러 누구한테 배울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책 열심히 읽고요. 또 읽고 경험을 하고 남들 안 하는 그런 밑바닥 경험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스승 내지는 리더 역할을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 팔자 센 사람들이 해야 될 길과 그런 것들을 최고 수준의 경지까지 올려서 하신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